실생활에서 언덕 달리기 훈련의 효과를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도심에서 매번 산을 찾는다는 것은 좀 어렵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드밀, 러닝머신을 경사도를 좀 높게 해서 네. 달리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계단을 이용해서 달리는 방법도 있겠죠. 또 모래사장을 달리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 재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언덕 달리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언덕 달리기는 힘든 트레이닝이죠. 팔을 짧게 앞뒤로 강하게 치고요. 무릎을 좀 올려서 예. 보폭을 좀 줄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뭐든지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힘차게 올라가지고 내리막길을 달릴 때는 그 내리막은 그 탄력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탄력을 이용해서 쏜살같이 네. 내려가주면 좋죠. 이때 상체를 뒤로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둬서 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상급자를 위한 언덕 달리기 훈련. 크로스 컨트리와 힐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단 주의할 점은 언덕을 오를 때는 보폭을 줄이고 상체를 숙이면서 팔을 앞뒤로 짧게 끊어서 탄력을 이용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 내려올 때는 자칫 상체가 뒤로 젖혀질 염려가 있는데 반드시 상체를 앞으로 숙여야 한다. 상급자를 위한 스피드 훈련. 경사 2 내지 3도 정도 되는 내리막길 80에서 120m를 전력주로 6 내지 8회 실시한다. 상급자를 위한 언덕 달리기 훈련. 크로스 컨트리와 힐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이야, 밖에서만 달리다가요. 이렇게 헬스장 안에 들어오니까 전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갑자기 불끈불끈 솟아오릅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이렇게 추운 겨울철이나 네. 또는 그 우천 등을 말미암아서 실내에서 달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네. 이렇게 실내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비롯해서 러닝머신을 달려주는 거 좋은 운동이라 할 수 있죠. 네, 실내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요.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을 말하는 거죠? 네. 네, 웨이트 트레이닝이 마라톤에 줄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서 얻는 효과는 네. 주로 체력을 많이 향상시켜주는데 심신의 그 조화로운 발달도 또 한 역할을 하죠.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균형 잡힌 몸매를 기르고 오. 여성 같은 경우는 또 아름다운 몸매를 또 길러주죠. 아, 네. 네. 운동의 효과 면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주로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프로그램 방법을 좀 조금만 좀 변형을 시켜준다면은 네. 마라톤에서 필요로 하는 근지구력과 또 심폐지구력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끔 헬스클럽에 와보면요. 다른 운동기구는 막 쳐다도 보지 않고요. 오직 러닝머신에만 매달려서 뒤에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막 죽어라 뛰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그런 러닝머신을 오랫동안 달리게 되면요. 마라톤에도 정말 마라톤에 있어서 효과를 많이 줄 수 있나요? 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을 주로 사람들이 많이 달리고 싶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러닝머신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오래 달릴 수 있는 것은 주로 실외에서 하는 것이 좋고 이 러닝머신을 네. 주로 이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트레이닝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래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짧은 시간 안에도 정말 마라톤 못지않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네, 주로 스피드 훈련이라든가 또는 네. 인터벌 트레이닝 또 템포주 같은 네. 그런 훈련 방법 등을 들 수가 있죠.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떤 훈련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닝머신을 이용한 스피드 훈련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겨울철에 실내에 나가면은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이런 경우에 강한 스피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몸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상이나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그 대용으로 지금 스피드 훈련을 하는데 30초를 강하게 달려주고 그러니까 90% 전력주에 가깝게 달려주고 1분간은 몸을 또 회복시켜서 다시 또 30초를 달려주고 이런 방법으로 6회에서 7회, 많게는 8회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연자를 통해서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훈련은 팔을 흔들 때 짧고 강하게 흔들어줘야 되죠. 어깨에는 가급적 힘을 빼고 보폭을 좀 좋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0초 동안 실시하고 1분간 워킹을 들어갑니다. 자, 30초가 됐네요. 자, 이때 워킹을 하면서 다시 또 빨리 달릴 수 있는 동작이 만들어질 때까지 몸을 회복시켜줍니다. 호흡도 정리해주고 근육도 풀어주며 가면서 워킹을 1분간을 실시합니다. 스피드 훈련은 이런 방법으로 6회에서 7회까지, 또 몸이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8회까지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인터벌 트레이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트랙이나 또는 도로에서만 실시하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아시겠는데, 러닝머신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터벌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심폐 기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처음 1분간은 조깅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또 3분간은 빠르게 달리는 것을 반복해서 7회에서 8회 정도를 실시합니다. 이게 빠르게 달리는 것은 3분, 천천히 조깅하는 것은 1분입니다. 이때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전력주가 아니라 트랙에서 하는 인터벌 트레이닝과 똑같이 자기 최고의 속도에 70%에서 80% 강조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벌 트레이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벌 트레이닝은 3분 동안 빠르게 달리고 1분간은 천천히 조깅을 해서 다시 또 3분간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1분간을) 천천히 조깅을 합니다. 이때 호흡을 원활하게 돌아줘서 다시 3분 동안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어주는 데 중요하죠.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또 천천히 달리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네, 이제는 러닝머신을 이용해서 템포주 훈련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템포주라는 것은 즉 변성주를 말합니다. 일정한 페이스로 꾸준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빨리 달렸다가 약간만 또 페이스를 낮춰뒀다가 또 그 페이스로 갔다가 또 다운시켜서 페이스를 하다가, 이때 인터벌 트레이닝과 다른 것은 인터벌 트레이닝은 빨리 달렸다 늦게 달렸다 하는 것이 페이스가 완벽하게 차이가 나지만은 이것은 60%에서 70%, 다시 또 60%, 70%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기록이 많이 향상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템포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조깅하는 페이스에서 그걸 60%라고 했을 때 약간만 올려서 70%로 달려주는 것을 1분 간격으로 계속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60% 1분, 70% 1분, 또 60% 1분, 70% 1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약 6회 정도 실시해주면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죠. 자, 지금 페이스가 60%로 평상시에 조깅하는 페이스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70%로 약간만 좀 업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빠르고 늦게 변성주로 달리다 보면은 심폐 기능과 또는 근력, 경기력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마라톤에 필요한 실내 트레이닝. 러닝머신을 이용한 달리기. 첫 번째, 러닝머신을 이용한 스피드 훈련. 전력주로 30에서 40초 정도 달린다. 두 번째, 러닝머신을 이용한 인터벌 트레이닝. 처음 1분간은 조깅 페이스로 달리고 3분간은 70에서 90%의 강도로 달린다. 세 번째, 템포주 훈련. 평소 본인의 페이스와 그보다 10% 정도 높인 강도를 번갈아 가면서 실시한다. 네, 지금부터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우리 인체는 근육이 크게 두 가지는 나뉩니다. 백근과 적근은 나뉘는데, 백근이라고 하면은 단거리 달리기, 즉 힘과 순발력을 내기 위해서 근육 자체를 굵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트레이닝 할 때도 무게 중량을 많이 해서 횟수를 짧고 빠르게 해서 큰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그와 반대로 장거리에서는 적근이 좋죠. 적근이라는 것은 근육 자체가 가는 근지구력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게 중량을 적게 해서 또 횟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근육 자체를 적근을 만들어주게 되면 마라톤 하는데 최고의 근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첫 번째 렛 풀다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를 딱 이렇게 의자에 엉덩이를 딱 붙인 다음에 자, 무릎에는 또 두목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팔을 잡고 앞으로 당깁니다. 이때 웨이트 트레이닝에서는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되죠. 천천히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때 무게 중량은 자기가 최대 무게의 3분의 1 정도만 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때 호흡도 당겨질 때 호흡을 들이쉬고 놀 때 호흡을 내쉽니다. 자,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면 좋죠. 자, 이 상태에서 2초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팔을 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등 부분, 광배근과 상완 이두근 근육을 키워주죠. 달리는데 왜 팔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 계신데 사실 긴 거리를 장시간 달리는데 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팔이 무거워져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당히 보강 트레이닝으로 이렇게 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 뒤로도 같이 당겨주는 방법이 있죠. 네. 좋아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자, 이 운동은 12회를 1세트로 해서 3 내지 4회를 연속 동작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팔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죠. 예, 이 운동 기구는 음일으키기를 할 수 있는 업도미널 보드라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게 되면 복근을 길러주는 복근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마라톤에서 꼭 필요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부산 아시안게임 여자 마라톤 기억하시죠? 북한에 우승한 그 한봉실 선수 메인 스타디움을 앞두고 복통을 호소하면서 이물질을 토해내는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마라톤은 긴 시간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 복근이 충분히 복근이 좋지 않으면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무게중심이 또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자, 팔짱을 낀 상태에서 몸을 서서히 빠르지 않고 서서히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모두 12번을 실시합니다. 12번을 끝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1세트를 1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3 내지 4회를 또 반복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운동은 복근의 수축을 기르는 운동이지 엉덩이의 수축을 기르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반동을 준다든가 또는 그 지면에서 엉덩이가 떠서는 안 되죠. 요추의 끝부분이 지면과 항상 접촉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체만 가지고 하는 운동이죠. 자, 반듯하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틀어서 옆으로도 올라가게 되면 옆구리 복근도 강화시켜 주거든요. 자, 네, 좋습니다. 자,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복근 훈련은 꼭 빼놓지 않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운동기구는 레그 플러스라는 운동기구입니다. 즉, 다리로 지면을 차고 부하를 밀어줌으로써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훈련이죠. 두 다리를 발판에 대고 무릎을 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운동의 효과는 대둔근,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 그리고 대퇴부, 뒤쪽, 허벅다리 뒤쪽, 대퇴 이두근과 허벅다리 안쪽에 대퇴 사두근을 강화시켜주는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자, 몸을 바짝 붙인 다음에 얼굴은 정면을 향하죠. 정면을 향한 다음에 손잡이를 잡고 이때 발판에 지면과 엉덩이 부분과 일직선이 되게 약간 벌려서 발판 지면을 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내기를 시작하죠. 자, 밀어주고 당겨주고. 이때 완전히 무릎을 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이때 복부는 늘 긴장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복부에 힘을 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호흡은 평상시처럼 원활하게 해주면 됩니다. 네, 마라톤에서는 단거리는 최고의 중량을 숫자를 적게 하고 빠르게 해서 실시합니다만
이런 마라톤 근육을 길러줄 때는 단거리 중량의 3분의 1 정도의 무게를 횟수를 많이 해서 오랫동안 실시해 주는 것이 근지구력을 향상을 시킵니다. 이제 레그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컬은 이 뒷부분, 그러니까 비복근과 넙치근 바로 그 밑에 그 뒷부분 발목을 걸어서 이 부하를 들어서 엉덩이 부분으로 들었다가 다시 또 내렸다는 동작을 반복하기 때문에 뒤에 그 슬금 부분, 그리고 대퇴 이두근, 그리고 대둔근 부분을 강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자, 천천히 들어 올려서 천천히 내려줘야죠. 다시 말해서 리듬 있게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서서히 들어 올려줘서 이때 2초 동안 멈췄다가 다시 또 서서히 내려줍니다. 절대로 빠르게 해서는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자, 천천히 올려줘서 2초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또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이때 복근은 늘 긴장된 상태로 있어야 되고, 네, 팔을 앞에 잡고, 네, 턱은 정면을 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상태로 12회를 실시를 하는 건데요. 12회를 한 번으로 마치지 말고 모두 3 내지 4세트를 반복해서 실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성도 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힙업 운동이 되고요. 또 요통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받는 운동입니다. 자, 부드럽게 서서히 올려줬다가 다시 서서히 내려주고, 이때 호흡은 마찬가지로 들어줄 때 호흡을 들이쉬고 내려줄 때 호흡을 내쉽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1세트를 12회를 실시해서 3 내지 4세트를 실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웨이트 트레이닝 마지막으로서 이 운동 기구는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기구입니다. 발목에, 그러니까 정강이 밑부분에 부하를 걸고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대퇴사두근, 허벅지 앞부분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트레이닝이죠. 자, 몸을 반드시 세우고 이때 시야는 정면을 바라봐야 됩니다. 밑에 발목을 바라봐서는 안 되죠. 정면을 바라본 다음에 복부는 긴장을 약간 한 상태에서 다리는 이렇게 어깨 넓이 넘고 흘려서 위로 들었다 올렸다를 실시합니다. 이때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실시합니다. 즉 부드럽게 연결 동작이 이어지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일단 들어 올렸다가 약 2초 동안 머문 다음에 다시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이때 호흡도 들어 올려줄 때 호흡을 들이쉬고 내릴 때 호흡을 내셔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면 되겠어요. 네. 자, 이런 횟수를 12회를 실시를 해줍니다. 12회를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3 내지 4세트를 실시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모두 배워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단거리 같은 경우는 무게 중량을 많이 해서, 즉 무게 중량을 높게 해서 횟수를 적게 빠르게 실시하는 반면에 이 장거리 마라톤을 위한 근력은 천천히 무게 중량을 적게 해서, 즉 단거리에서 3분의 1 정도의 무게 중량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연결해서 횟수를 반복해서 실시해 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 필요한 실내 트레이닝. 광배근, 상완 이두근 등 팔 근육 강화를 위한 렛 폴다운. 장시간 달릴 때 일어나기 쉬운 복통에 대비 복근 운동을 위한 업도미날 보드. 다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레그 프레스. 대퇴 이두근과 슬근 강화를 위한 레그 컬.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시키는 레그 익스텐션. 총 20회씩 각 3, 4세트 실시한다. 네, 지금까지 상급자를 위한 인터벌 트레이닝에서 스피드 훈련, 언덕 달리기 훈련, 그리고 실내 트레이닝까지 정말 숨가쁘게 배워봤습니다. 네, 흔히 마라톤을 가장 원초적인 그런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운동인지 새삼 놀랍습니다, 정말. 네. 네. 육상 경기는 완주도 중요하지만 특히 마라톤에서는 네. 모든 육상 경기가 그랬듯이 기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훈련으로는 기록을 단축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체계적이고 또 단계적이고 또 과학적인 트레이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그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네.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은 진정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직도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꾸준한 네. 훈련만이 마라톤에 좋은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고품격 마라톤 레슨 프로그램 윤여친의 액티브 마라톤 교실 3급자 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제4편 실전 레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